누가 먼저 잡느냐가 아니라요. 누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이지혁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비혼을 선언해온 시간이 길었고 일이라는 갑옷이 그를 지켜줬다고 믿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회의록보다 지은호의 메시지를 먼저 열어보는 자신을 발견했었습니다. 회사 인수 이후 쏟아지는 변수와 책임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는데 그 무게 끝에서 자꾸만 지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던 거였죠. 한편 박성재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오랜 친구의 눈빛이 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미 예전에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성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묵직하게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 지은호의 곁을 채워줬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채웠는데요. 그게 성재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은근히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던 거죠. 지은호는 요즘 하루가 길어졌는데요. 인테리어 현장을 뛰고 AS 일정까지 촘촘히 묻고 밤이면 병원에 간이식 코디네이터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쌍둥이 오빠가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고 친어머니와의 재회는 기쁨과 당혹이 뒤섞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검사 적합 가능성 25%라는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짝였던 거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했는데요. 마음은 숫자보다 뜨거웠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고 그 생각 앞에서 사랑은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는데요. 사랑이란 게 때로는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사람이 먼저인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지혁은 어느 저녁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같이 버텨보자고요. 일이든 마음이든.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망설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수술이든 행정이든 절차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공여가 맞게 되면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정직했는데요. 정직한 말이 때로는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혁은 아프게 웃었는데요. 그럼에도 옆에 있을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얇은 다리처럼 두 사람을 다음 날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다른 각도에서 움직였는데요. 병원 쪽의 대체 공여자 매칭 정보를 물밑으로 알아보고 해외 네트워크도 조용히 돌렸습니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려서 마음의 빚을 만들 이유가 뭐 있냐? 라는 게 그의 논리였는데요.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은호가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성재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성재는 늘 선을 그었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끌어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병원에서 먼저 찾아왔는데요. 1차 적합 결과가 가능성 높음으로 번복됐다는 연락을 지은호가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기적 같았는데요. 기적 같은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했죠.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혁이었고 두 번째는 박성재였는데요.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병원 복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 복도는 사실 두 남자의 다른 사랑법이 교차하는 자리였는데요. 지혁은 무서우면 무서워해도 돼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줬고 성재는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하며 문을 잡아줬습니다. 하나는 체온으로 하나는 시스템으로. 지은호는 두 방식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걸 그날 알았는데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저 지금의 자신에게 어떤 사랑이 덜 아프게 스며드는가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틈을 파고든 건 의외의 변수였는데요. 친어머니가 갑자기 이식 반대 진술서를 병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요지는 위험 부담과 장기적 합병증 우려, 그리고 절차적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처럼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문장들 사이에서 미세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문장이 아닌데요. 지은호는 디자인 문서를 늘 보던 사람답게 단어의 호흡과 문장의 습관을 읽었는데요.
어떤 문장 습관은 공문서의 마찰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의 촉감은 이상하게도 AP 프로젝트에서 수없이 마주한 협력사 계약서와 닮아 있었죠. 지은호는 그 순간 한 사람의 그림자를 떠올렸는데요.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의 어머니였고 박진석의 아내였고 사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엮어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누가 우리를 조용히 레일 위에 올려놓고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호의 말은 의심이라기보다 예방적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회사 쪽 계약 부속서와 병원 측 서류 흐름을 동시에 짚었는데요. 언젠가 회장이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의심해.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유언에 가까웠습니다. 지혁은 회사 내부의 유출 흔적을 추적하며 동시에 병원 서버 접근 기록을 살펴보는 전문가를 불러왔는데요. 이상하게도 두 트랙에서 비슷한 접속 습관이 포착됐습니다. 늘 업무 시간 직후, 늘 같은 분량, 늘 같은 메타데이터 꼬리표.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일정한 리듬으로 줄을 당기고 있는 모양새였는데요. 그 리듬의 발원지는 놀랍게도 AP 로고 시 안에 숨겨진 레이어 명칭과 겹쳤습니다. 지은호가 예전에 로고 레이어에서 은근히 이상한 태깅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죠. 작은 의심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정의 축은 흔들렸는데요. 이지혁이 말로는 조심하자고 하면서도 눈빛으로는 아이처럼 매달리는 순간들이 생겼고 박성재가 아무 말 없이 일의 바닥을 깔아주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먼저 잡았고요. 어떤 날은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뜨거운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작은 제스처들이 발언권을 가졌는데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럼에도 지은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자. 그 약속은 결심이었고 결심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국면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터졌는데요. 흔히들 파국의 식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것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박진석, 고성혜,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그리고 몇몇 핵심 실무자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애써 격식을 지켰는데요. 격식은 종종 분노를 눌러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접시는 양평 별장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름들이 오갔습니다. 두 번째 접시는 AP 로고 좌표의 해독이었고 세 번째 접시는 병원 이식 반대 진술의 작성 흐름이었습니다. 각 접시는 식탁 위에 올려진 채로 서로를 노려봤는데요. 어느 것이 먼저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손이 처음으로 유리를 건드렸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손이 칼을 내려놓느냐였죠.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저는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는데요. 단호함이 때로는 오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는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이어서 말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지혁도 지은호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을 먼저 보고 선택은 나중에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재의 말은 품이 넓었는데요. 품이 넓을수록 더 많은 것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걸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할게요. 제가 공여가 맞다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의도 때문에 제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싫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궤도의 문장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때 불이 꺼졌는데요. 정전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잠깐의 어둠이 방을 삼키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더듬는 그 짧은 순간 누군가는 움직였고 누군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지혁의 노트북 화면이었는데요. 화면에는 스스로 재생을 시작한 내부 공모 증거 파일이 떠 있었고 로그인 세션명이 J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지혁에게 꽂혔습니다. 지혁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는데요.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닫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표시였죠.
열어보죠. 여기서. 이지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떨렸고 누군가의 이마가 식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친구를 믿는다는 건 때로는 고통을 견디는 일이라는 걸 성재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일은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열렸습니다. 접속 로그, 자동 백업, 서명 추적. 무표정한 숫자들이 사람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는데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습관과 흔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라기보다 한 시스템의 이름에 가까웠는데요. 자동화된 동기화 계정, 계약서 부속의 약관에서 묵인된 백업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승인한 서명이 나타났습니다. 서명은 개인의 펜촉이 아니라 회사의 인장이었고 그 인장은 오랫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보관문서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건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개입된 흔적이 한 줄 섞여 있었는데요. 그 줄은 고성희와 연결된 외부 컨설팅 계정이었고 그 계정으로 병원 서류의 문장 교정 이력이 남아 있었죠. 지은호가 느꼈던 문장 습관의 이물감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는 자백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때로는 어른이 결정을 도와야죠. 고성희의 말은 얼핏 맞아 보였는데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성재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이기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재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두 시대의 길이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붙잡고 싶은 것이 달랐는데요. 지혁은 회사의 신뢰를, 성재는 관계의 균형을, 지은호는 생명의 우선순위를. 그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누구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선택할게요. 공여검사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결정되면 사랑 이야기는 잠깐 미룰게요. 대신 한 가지 약속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이 자리의 진실은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요. 그 말은 요구라기보다 합의에 가까웠습니다. 합의는 싸움보다 오래 가는데요. 오래 가려면 투명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끄덕임은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뜻은 같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파국의 식탁은 그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막을 내린 자리에 남은 건 의외로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지혁은 회사를 지키되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적었고 성재는 사람을 지키되 자신도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은호는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다짐이 세 사람 모두를 묶어줬습니다. 묶어준 끈은 가늘었지만 질겼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다음 국면으로 세 사람을 이끌 텐데요. 그 국면은 아마도 더 잔인하고 그래서 더 선명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휴대폰이 빛났는데요. 메시지 하나가 세 사람에게 동시에 도착했었습니다. 검사 최종 결과 상세 상담 필요. 병원의 메시지는 늘 간결했는데요. 간결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고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지은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먼저 잡느냐가 아니라요. 누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그 문장 끝에서 세 사람의 손이 각자의 방식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같은 복도에 설 것이었고 그 복도에서 또 한 번 서로의 다른 사랑법을 증명하게 될 텐데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가 전에 없이 침착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사랑이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걸, 그리고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예상 줄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